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크레딧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광렬입니다. 앞에서 저희 연구원분들께서 그 매크로, 그 다음에 금융시장 전반, 그 다음에 이제 신용등급, 펀더멘트 측면이죠.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이제 크레딧 시장에 좀 두어서 크레딧 시장의 최근 어떤 현황, 그 다음에 전망,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그 중에 크레딧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기회 측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시는 차트가 저희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용 스프레드 추이이죠. 왼쪽은 그 공사채라던가 이제 은행채 트리플 A 등급들이고, 오른쪽이 이제 회사채, 여전채 A 등급,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등급이라고 불리우는 싱글 A 등급 스프레드 추이인데, 일단은 두 그래프 모두 가만히 보시면은 지난해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이게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거는 그만큼 크레딧 시장이 굉장히 약세라는 거죠. 확대가 되었다가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또 가파르게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뭐 현재 스프레드 수준만 보면은 이게 그 가파르게 확대된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특히 레고랜드 사태 때문이죠. 작년 4분기에 가파르게 확대가 됐는데, 이미 지금 현재 스프레드 수준은 지난해 그 4분기 레고랜드 이슈로 인해서 가파르게 확대되기 전 수준 이전 그 미만까지 다 이제 되돌렸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스프레드가 더 축소될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상위 등급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이제 되돌렸습니다. 반면에 하위 등급이라고 하는 거 이제 싱글 A 등급 이하 뭐 이제 회사채, 여전채 위주인데, 하위 등급들은 상위 등급만큼 그렇게 회복세가 지금 강하지가 않아요. 지금 1월달, 2월달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크레딧 시장에서 투자 수요는 상위 등급 위주로 몰려 있습니다. 하위 등급들은 아직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약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어쨌든 이제 상위 등급으로 좀 몰리는 이유는 여전히 크레딧 시장에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회복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지원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이제 상위 등급적으로 몰려 있고, 특히나 이제 기관들 매수도 상위 등급 위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크레딧 시장은 최근에 좀 강세인데,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1월달은 뭐 강하게 또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2월달 들어서 살짝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국채금리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지금 금리가 살짝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미 3년이나 10년 기준으로 보면은 국고채 3.6%, 3.7%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건은 작년 고점이 9월 달에, 한 4.5%까지 올라갔었죠. 작년 고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4.5%까지는 가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더라도 한 4% 초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뭐 펀더멘털이라든가 우리나라 매크로 상황들이랑 좀 무관하게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었던 미국의 어떤 통화정책, 그 다음 미국의 매크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저희는 이제 요번 내일 모레 금통위에서도 동결로는 보고 있는데, 올해 올려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릴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은, 연준은 한 번 이상 더 올릴 가능성이 커요. 그게 이제 물가라던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는 뭐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겠지만은,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이슈가 이제 고용이죠, 고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금리를 조금 위쪽으로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 4% 중반까지는 가기는 쉽지 않다. 그게
국내 어떤 뭐 경제라든가 매크로 상황들에 더해서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금리 뭐 동결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아랫 방향으로 좀 더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아랫 방향도 저희가 이제 한 3% 초반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내의 어떤 경기, 부동산, 특히나 부동산 경기, 그 다음에 가계대출 문제들, 이런 거 감안해 보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 하반기 10월달 이후에는 한 차례 정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기대들이 아마 상반기에 좀 몰리면은 금리는 재차 3% 초반까지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방은 좀 막혀 있고 하방은 좀 뚫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특히나 발행 시장이 굉장히 핫하죠. 발행 뭐 이렇게 기업들이 조달을 하려고 하고 그 발행 시장에서 수요 예측을 하면은 경쟁률이 뭐 많게 10배 이상씩 나옵니다. 굉장히 핫한데, 이것도 지금 2분기 정도 이후에는 경쟁률도 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커요. 왜냐면은 발행이 지금 뭐 원래 1월달, 2월달 크레딧 시장 발행이 굉장히 핫하긴 한데, 올해는 더 핫합니다. 발행도 더 많고, 그러면은 1월달 좀 발행되고, 그 이후에 뭐 3, 4월달 뭐 이렇게 이후로는 발행 그 추세가 좀 더 둔화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발행 계속됩니다. 발행 부담이 올해 좀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경쟁률도 지금은 좀 높은데 점차 좀 하락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자금 시장도 지난해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갔었죠. 지금 뭐 하락하고 있는데, A1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왔어요. A1 CP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4% 초반까지 내려왔고, A2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 중후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좀 뜯어보면은 A1 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A1 위주로 좀 보고는 있는데, A2가 이제 금리가 여전히 그래도 4% 중반 후반까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단기자금 쪽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PF 관련된 단기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아요. 여전히 거의 10%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가만히 보면은 앞에서 전반적인 크레딧 시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선호도가 굉장히 크게 갈린다는 거거든요. 조금 좀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낮은 쪽으로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금리 다 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높고 금리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회복을 보이는 이유는 뭐 정책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그 긴축 통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정책이 뭐 이제 특히나 이렇게 그 시장에서 회사채 CP를 직접 매입하는 뭐 채권펀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증권사, 그 다음에 산업은행 이런 매입들이 지금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이제 크레딧 시장의 위협 요인들을 한 3가지 정도로 그 추려보면은, 일단은 크레딧 채권의 발행이에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레고랜드,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경기 둔화인데, 일단 발행에서는 작년에 특히나 공사채 중에서도 한전채가 뭐 30조 이상 발행이 됐죠. 굉장히 크레딧 시장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전채 같은 경우에는 뭐 1월달, 2월달, 작년 1월달 이후부터 계속 연중 내내 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레고랜드 이전에도 크레딧 시장이 좀 부담이었었고, 그래서 스프레드도 뭐 슬금슬금 확대 추세를 보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고랜드,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뭐 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동산 경기 둔화 중에서도 PF 쪽, 지금 오른쪽 차트가 이제 미분양 주택 수위인데, 앞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특히나 뭐 지방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증가세가 너무나도 가팔라요. 이게 이제 이게 작년 12월 말까지 데이터인데, 올해 요게 뭐 꺾이진 않더라도 조금 더 둔화세, 이게 증가세가 좀 둔화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관건이죠. 저는 뭐 제가 뭐 부동산 시장까지 전망하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못지않게 올해에도 증가세가 좀 가파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사실은 뭐 금리 부담도 좀 되고, 특히나 이제 물가 부담도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이렇게 크지 올해 많이 개선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위험 요인들을 다시 한번 이제 작년 좀 전에 봤고요. 올해를 이제 보면은 일단 작년에 있었던 그 발행 부담,
올해는 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높다라고 봐요. 특히나 이제 공사체, 한전체 같은 경우에도 작년만큼 발행은 안 하겠지만 여전히 20조 내외 정도 발행이 많습니다. 한전이 발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이제 한전의 어떤 연료비 부담들 이런 것 때문이고, 방법은 이제 발행을 좀 줄이려면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죠. 전기요금을. 지금 상황에서 전기요금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서민들의 부담도 좀 있겠지만은, 특히나 정치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데, 내년에 이제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하나가 있죠. 2023년 제22대 총선을 감안해 보면은 올해 한전의 전기요금 많이 못 올립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제 뭐 한전도 어쩔 수 없이 채권 발행을 많이 늘려야겠죠. 그리고 왼쪽 차트가 이제 올해 돌아오는 그 만기 도래액 추이인데, 보시면은 다 많아요. 작년, 재작년보다도 많습니다. 카드사, 캐피탈사, 그 다음에 회사채 다 많습니다. 이게 만기 도래가 올해 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회사채 만기는 한 3년 정도인데, 지금 3년 전이 언제였죠? 2020년도입니다. 2020년, 뭐 21년도. 그때 금리 뭐 1%대. 기업들이 채권 발행 엄청 많이 했죠. 금리도 낮고, 특히나 또 뭐 그런 코로나로 인한 환경 때문에 자금이 많이 필요했었고, 발행을 엄청 늘려놨었어요. 그게 이제 3년이 지나서 올해부터 23년, 24년 그 발행했던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기 도래액이 많으면은 기업들이 뭐 현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현금 가지고 있는 걸로 상환하겠죠. 현금 많이 없습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작년에 회사채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순발행이 작년에 마이너스 6조, 이렇게까지 순발행이 안 됐었던 적이 없었었죠. 대부분 다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발행을 하는데 마이너스였고, 이런 거 감안해 보면은 올해는 기업들이 뭐 만기 도래이지만은 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수요들,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올해 발행이 좀 많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작년에 그 레고랜드 이런 이벤트는 사실은 올해는 뭐 설마 발생하지는 않겠죠. 발생하지 않을 거로도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공공기관들 중에서 보면은 자원 관련된 공공기관들, 과거에도 사실은 조금 부채 비율이라던가 이런 재무 부담들이 좀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또 채권 많이 발행하면서 그 부담이 더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올해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기관이 이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죠. 올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뭐 PF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특히나 이제 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지금 도시보증공사에서 그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담이 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올해 좀 뭐 이슈가 되면서 크레딧 시장의 어떤 뭐 약세를 좀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경기 중에서도 이제 그 관련된 산업들이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건설사, 그 다음에 캐피탈사, 또 이제 증권사이죠.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이런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경기 호황기 때 이 수주 경쟁을 많이 펼치면서 특히나 이 채무 보증 규모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죠. 그래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 자본이라던가 그런 거 대비해서 보증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이제 뭐 이 둔화세가 좀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좀 자금도 좀 많이 돌고 이러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저희가 좀 작년부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전반적인 펀더멘털이죠. 지금 기업들의 부채 부담은 높은 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채권, 특히나 부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었어요. 그래서 부채 많아졌죠. 거기다가 작년에는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뭐 채권금리 많이 내려오긴 했어도 기업들이 발행하는 거 보면은 이제 4%에서 5%대 이렇게 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불과 뭐 2, 3년 전만 하더라도 1%, 2%대였죠. 금리 부담이 큽니다. 거기다 올해 실적 경기가 좀 둔화가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높아졌던 그 부채 부담이
굉장히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뭐 자료에는 없는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 각 주체별로, 주체라고 하는 건 이제 정부, 그 다음에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가계, 이렇게 네 개 주체의 어떤 부채 그 추세 변화를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이제 신흥국이랑 선진국에 좀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정부 같은 경우는 신흥국, 선진국 할 것 없이 다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정부는 뭐 크게 상관없죠. 정부는 어쨌든 뭐 이제 그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은 크진 않으니까. 금융기관도 금융기관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기 때 너무나도 크게 당했고, 그때 또 규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문제는 비금융기관들이에요. 비금융기관, 특히나 신흥국에는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고, 뭐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면은, 지금 가장 부채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곳은 신흥국 비금융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또 PF 우려들이 높고, 지금 왼쪽 차트 보시다시피 부동산 PF 대출 같은 경우가 은행들은 사실 많이 줄여놨습니다. 금융위기 때 비해서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보험사, 여전사 많이 늘었죠. 보험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선순위 쪽 비중도 높고, 그 다음에 뭐 담보 비중도 좀 높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적지만은, 여전사 쪽은 그렇지 않죠. 후순위 쪽, 그 다음에 뭐 본 PF 들어가기 전에 뭐 브릿지 론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익스포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저희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 대출은 없지만은 지급보증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가계대출이죠. 가계대출. 작년부터 이제 가계대출 연체율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올해도 더 올라갈 겁니다.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지금 은행들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많이 좀 준비는 하고 있어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인데, 보시면 이제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쭉 다 증가를 하고 있죠. 은행도 많이 증가했고, 뭐 카드사 같은 경우가 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조금 보고 있는 건 이쪽 캐피탈사들이에요. 캐피탈사들도 많이 그 충당금을 많이 이렇게 적립 많이 하고 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카드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에서도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1월에 이제 이런 제도까지를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대손 준비금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회계 기준상으로는 충당금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감독 규정상 대손 준비금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추가적으로 특별히 더 대손 준비금을 더 쌓아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은행들 뭐 카드 캐피탈 마찬가지입니다. 부실채권 규모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정책적인 영향이 좀 크죠. 뭐 그 만기 연장, 그 다음에 대출 이자 유예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부실채권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은행들은 그에 비해서 충당금은 더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립률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은행들이 준비는 그래도 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잡아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보고 있는 리스크,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정책들도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하위 등급들,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부동산 PF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정책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지금 뭐 정책 잘 나오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올해 내내,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영향이 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전망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도 상위 등급 쪽 위주로 투자 수요가 좀 몰리고 있고,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스프레드가 조금 회사채, 여전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등급 회사채, 여전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세일 가능성이 커요. 좀 더 회복세가 좀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하위 등급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또 하위 등급 또 산업에 대해서 산업 쪽에서 어떤 선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시장도 더욱더 차별화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위 등급 최근에 이제 그래서 상위 등급 쪽이 스프레드가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점차 하위 등급 쪽으로 시선이 좀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위 등급도 가만히 보면은 역시나 이제 이렇게 좀 그룹이라던가 금융지주 산하의 뭐 이런 여전사들 이런 쪽은 괜찮아요. 근데 조금 애매한 쪽은 또 아예 또 수요가 거의 없어요. 뭐 일부 기업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토신 이런 경우가 좀 미달이 좀 됐는데 보면은 이게 이 등급 쪽에서 약간 좀 이제 그렇게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 그 격차는 좀 더 벌어질 수가 있고 단지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는 역시나 그래도 하위 등급 쪽에 좀 더 투자 기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위 등급 쪽에서도 그룹이라던가 지주 산하 쪽 위주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이제 그 채권 투자 성과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작년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게 난 적이 없습니다. 작년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거고 올해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하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년만큼 이렇게 안 좋은 성과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올해는 한 예년 정도 수준으로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